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맞춰보는 즐거운 보장, 꼼꼼한 보험 박정미입니다.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실손 관련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병원도 잘 안 가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오르죠? 이제라도 실손 전환을 해야 하나요?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실손 전환 후 대체 보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손 전환 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입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 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의 선택지와 누구에게 어떤 길이 유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순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이미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말 신규 실손보험, 즉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상품까지 출시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택형 특약 상품은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약관을 변경해서 1, 2세대 실손을 강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자극적인 썸네일과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초 1월 9일 정책토론회 발표안에는 1, 2세대 가입자도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 즉 재가입 적용 방안을 발표하여 많은 가입자들 충격에 휩싸이게 했으나 다행히 최종 발표안에서는 제외되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합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4세대와 같이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합니다. 통원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 단 최저가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두텁게 보장한다고 합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현행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아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중증 비급여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중증 비급여를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 한도 및 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동일하게 비급여 할인, 할증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할인, 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는 연간 1천만 원, 통원 일당 20만 원, 입원 회당 300만 원 한도입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 시 50%로 올라가고 외래는 50%와 5만 원 중 큰 것을 공제합니다.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습니다. 미용, 성형, 미등재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 중심, 급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대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체외 충격파 같은 경증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줄거나 자기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기본 틀은 남고 세부 보장은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은 더 이상 맞는 보험이 아닙니다. 1, 2세대 실손 유지가 어려워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 그 빈칸을 채우는 정액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암, 뇌, 심장의 3대 진단비는 왜 꼭 필요한 특약일까요? 통계청 2024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부동의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 관련 질환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에서 4위 안에 3대 진단비라 불리는 암, 뇌, 심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효과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서 생존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멈추면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걸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가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 후 6개월 동안 치료 및 재활로 일을 쉬어야 되고 한 달 급여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6개월 2,400만 원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실손보험이 있다지만 자기 부담금을 빼고 일부 병원비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3대 진단비 보험이 있다면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3대 진단비 현재 기준 보험료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진단비만 하면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무해지 환급금, 건강 할인형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조건만 맞으면 가성비 좋게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보험료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 만기, 암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1,000만 원, 그 외에 뇌심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설계하면 여성은 할인된 실제 보험료 37,406원, 남성은 46,332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전 특약 중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다면 협심증, 뇌동맥류 등의 질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꼭 뇌혈관, 허혈성 심장의 범위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입원 시 100% 또는 90%를 보장해주는 1, 2세대 실손을 4세대, 5세대로 전환한다면 자기 부담금은 높아집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공백이 커집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는 항목 중 수술비에 대한 의료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34개 주요 수술 진료 비용은 8조 4,404억 원의 전년 대비 4.4% 증가,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술 비용은 높아지는데 실손보험은 입원하여 수술을 해도 입원의 적정성 문제로 통원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원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한다면 의료비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만 따로 준비한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술비 특약에 상해 특약을 같이 넣어서 구성한 플랜입니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보험료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로 설계하면 여성은 31,327원, 남성은 33,372원입니다. 건강검진 시 대장용종을 제거하면 80만 원, 위용종을 제거하면 90만 원이 매회 지급됩니다. 다빈도 수술뿐 아니라 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에도 5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 특약도 함께 구성한 플랜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상해로 인한 척추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골절 진단비 50만 원, 5대 골절 진단비 500만 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총 7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손 전환 후 수술비 보험의 역할은 초과 이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비용 공백을 메우는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치료비 보험입니다. 치료비 보험 중에서도 암 치료비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입한 암 진단비는 최초 1회 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된 암에 대한 치료비 공백이 컸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되고 중입자 치료 등을 하게 되면서 1, 2세대 실손이 있어도 통원으로 고가의 암 치료를 하게 된다면 통원 한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또는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암 치료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암 치료비 보험은 평생 동안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 등 암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 특히 재발이나 전이암의 치료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암 진단비 준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성비 좋은 암 치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실손 전환 후 부족한 의료비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보험료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 만기,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플랜입니다. 보험료는 여성 34,481원, 남성 39,395원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받고 비급여 표적 항암, 다빈치 로봇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된다면 313번 암 주요 치료비는 행위별로 평생 보장하고 항암 호르몬 치료도 3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항암, 수술, 방사선 각각 1천만 원씩 3천만 원, 호르몬 치료 3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보상됩니다.
그리고 346번 비급여 암 주요 치료 평생 보장형에서 2천만 원, 347번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합산하여 총 8,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치료비 보험은 병원비 영수증 기준이 아니라 치료 행위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비급여를 완충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 2세대 가입자 중 2013년 4월 이후 2세대 실손을 가입한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실손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실손보험에 15년 보장 주기 변경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2세대 실손을 가입했더라도 15년 이후부터는 그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가입자라면 15년 이후인 2028년, 즉 3년 후에는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 5세대, 6세대 실손이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가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정말 머리 아프고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후 1세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실손보험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1, 2세대 실손보험의 혜택이 좋은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병원 이용이 적은 분들께는 실손보험의 혜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병원 이용이 당장은 없어 4세대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 걸리거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후회하시겠죠. 추후 후회를 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앞으로 내가 전환해야 할 실손보험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을 전환할 경우 추가로 보완할 보험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했다는 건 본인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고 그동안 보장받던 부분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보장이 있겠지만 3대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비가 늘어난 본인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잘 준비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손을 유지했던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일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실손보험 지급심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1, 2세대 실손 가입자 중 도수치료, 백내장, 영양제,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 비급여 치료를 보상받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약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사는 과잉 진료와 치료의 적정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올해 말 신규 실손보험 출시 후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실손 전환을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실손 선택형 특약까지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실손 전환을 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5세대 실손이 출시되고 나면 4세대 실손 전환 기회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5년 재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그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무조건 전환이 됩니다. 재매입 비용을 받고 내 실손을 팔 것인지 재매입 비용을 포기하고 4세대 실손 5년 보장 기간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셔도 우선 1,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시고 실손이 없으신 분들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에 4세대 실손을 가입하셔야 좀 더 유리한 보장 혜택을 5년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가 없고
이전에도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납부하는 실손보험료를 4세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남은 차액을 보험료 오르지 않는 정액보험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통장을 만들어 따로 모아서 대비하실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전환은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실손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득실을 계산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장의 기본, 정액보험은 그 틈을 메우는 안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상담이나 보장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꼼꼼한 보험 채널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빈틈없이 맞춰보는 즐거운 보장, 꼼꼼한 모험 박정미였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